예. 어, 예, 좀, 지금 다른 과목들은 사실은 아까 저기 내가 오면서 붙었던데 중간 모집을 하더라고요. 중간 이 수강생들 추가 모집을 하던데 그거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수강생들이 차지 않아서 이는 부족해서 중간에 폐양돼서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우리 앞반도 여기 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적당 인원이 차지 않으면 폐강되거든요. 예, 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명리학은 한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 계속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코로나 때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도 잘 해나오고 또 보면 여름에 휴가철에 하기에 휴가철에 사실은 모든 과목들이 사실은 잘 수강생들이 좀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잘 유지해 나왔습니다. 명가요. 예? 강의가 명가예요. 예. 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번 가을 학기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실제적으로 시작한 뭐 시간적으로는 3주가 지나갔습니다만 3시간 정도가 지나갔지만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안 들으시면 좀. 전에 지난주 지난 학기에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있었고 차례대로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과 그다음 책에 없는 내용들을 같이 해서 제가 또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에 받으신 분들은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갖고 계실 거예요. 안 챙겨놔서 그렇지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이를 모아두시면 차례대로 그죠? 제가 차례대로 드리는 걸 듣고 모아두시면 그게 책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없는 내용들이 추가해서 새로 만들어낸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꼬박꼬박 잘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지금 뭐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기초과정은 명리학에 이제 입문하기 위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 분만 계신다 하더라도 기초과정은 반복적으로 합니다.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뭐 입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에 40분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중급 그다음 고급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초과정에 이제 입문하신 선생님들은 또 기초과정이 한 30분, 40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고급에 가는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선생님들만 또 사실은 이제 또 해당되거든요. 물론 들어주시면 좋죠. 들어주면 나중에 이제 들어본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뭐 미리 한번 더 들어본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뭐 저 고급 과정의 이야기는 또 보면은 뭐 기초나 중급이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르게 또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명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은 좀 이제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좀 더 뭔가 이미 구분이 지어지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기초, 중급, 고급 이 구분은 지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런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번 주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기초 과정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명리학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리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리학의 기초 과정에서는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게 명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명리학이 인문학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자연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음양으로 변한다 하더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양으로 변한다 하더라. 그럼 그 음양이 또 다시 어떻게 변한다? 사상으로 변한댔죠. 주역에서는, 그죠? 주역에서는 음양이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또 다시 그것이 또 그대로 또 음양으로 변해서 8개로 되고, 그죠? 그 8개가 또 64개까지 늘어나고, 그게 이제 주역에서는 이게 변화하는 과정이 전부 음양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양으로 해서 변한다. 근데 우리 명리는 어떻습니까? 그 음양에서 변한 게 사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같았죠. 4가지로 변하는 것도 같았는데 그 사상이 명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라고 하죠. 오행은 목화, 토금, 수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다시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차피 기초 시간이니까. 자, 음양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우주의 그림을 그리면 원래 동그라미 상태가 없는 거죠. 나타내기 위함에 동그란 거는, 그죠? 그런데 없는 게 이게 우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137억 년 전인가, 뭐 8억 년 전 이전에 빅뱅론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우주가 대폭발을 합니다. 그죠? 폭발에 의해서 이 행성이 만들어진 거죠.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본 입장에서 하늘도 만들어지고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진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음과 양으로 만들어진 거, 변한 거죠. 그걸 이제 역학적으로 표현한 게 없는 상태에서 무곡이 동하여 움직이 폭발한 거죠. 동하여 음양으로 구분이 되고 이거거든요. 그게 그림으로 나타난 게 여기 이제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보이죠. 요거랑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눈 게 음양이더라는 거죠. 음양이 이제 우주 한 공간에 같이 있다, 변화. 이걸 음양으로 표현한 게예요. 그럼 우리는 기호로 음양을 왜 표현합니까? 음은 나누어진 거고 양은 붙었는 거 하나고, 이 주역에서 근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던 것이 동해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변한다. 그래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죠? 이 그림은 보셨잖아요. 했잖아.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죠? 기가 아니라 태극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뜻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주의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그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박영호인가 역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이제 이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태극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무곡이 태극이요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저는 기원 전의 이야기입니다. 훨씬 전. 기원 전 5천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나오듯이,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듯이 중국에는 사망오제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언제고, 신농시, 태호복귀시 나온 그 신화가 기원전 5,500년 전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7,500년 이상이죠.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죠. 그게 이 역의 태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이 음양놀이, 이제 그 좀 뒤에 또 나오면 주나라 때 완전히 완성되고 했지만 그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 음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음양이 벌써 만들어져 태양계가 우리 과학자들이 태양의 나이가 137억 년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밝혀졌냐 과연 이전에 밝혀졌냐는 거죠. 그죠? 이후에 밝혀졌다. 그래 이전에는 이미 역학적으로는 음양이 나눠지고 그게 이 무극이 태극이 무극이라 근데 우주 공간에 없는 곳에서 폭발해 갖고 뭔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음양으로 나누어진 거고 그죠? 이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진 시간적으로는 밤과 낮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계절이 변하게 되고 하루가 변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자연에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자연계에서 전부 다 만물의 생명체들이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하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죠.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역은 이렇게 주역에서는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게 그죠? 음양이 된 거죠. 무극이 음양이 되고 이 음양이 다시 이 똑같은 이 양은 양, 음은 음에서 다시 양, 양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음양으로 변하면 8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역에서는 한 얘기가 음양이 변해가 음양이 됐죠. 그 다음에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다시 8개로 변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음양이죠. 음양 이전에는 뭡니까? 무극이라서 거기 없는 상태에서 무극과 태극은 같이 있다라고 해요. 맞잖아요. 무극이 동안이 태극이라는데 그래서 따로 두 개가 아니라 같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음양으로 나눠진 거죠. 음양은. 그래서 우리도 음양은 어떻게 표현한다. 기호는 음은 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음은 동그라미는 내가 그냥 해놓은 건데 음양의 기호는 양은 기호는 플러스요, 음의 기호는 마이너스 빼기 이걸로 우리는 명리에서는 표현합니다.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음양으로 변하는, 그 다음에 사상과 오행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사상과 음양으로 변하는 것은 전체, 여기서 계속 음양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음양으로 자꾸 새끼치듯이 이러면 안 돼요. 명리학은 여기서 음양으로 사상은 기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요런 이제 물론 근곤감리 해석은 뭐 8개 계속 나가는데 사상은 우리는 여기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음양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상으로 변한 거죠. 그다음 또 그럼 사상만 변하는 게 요거는 사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 우리 보여지는 부분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상황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게 다 다른 형상이 나타납니다. 생명체들도 그죠? 다르게 다 나타나죠. 그럼 오행은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인 어떤 기운을 뜻합니다. 기운을 뜻하죠. 보이지 않는 거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기운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운을 뜻하는데 이것을 오행은 목과 화, 토, 금, 수로 기호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결국은 이게 오행과 사상이 뭐냐면 음양이 변하는 것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세분화시켜. 그래 결국 이제 표현하자면 역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무극이 태극이고 무극이 동하여 음양을 낳고 음양을. 그 음양이 변하여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거든요. 그 결국은 음양 안에 사상 오행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오행은 음양이 변하는 모습이고
사상도 음양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음이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표현하면 기초 과정에서 자연의 변화함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작용하는 게. 그래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요. 그죠? 분별하자면 아까 음양만 하나 그 프린트물 들었죠. 그다음에 사람으로 본다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래 돼 있는데 우주가 음양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호작용하는 것이 그 하늘의 기운은 양이고 땅의 기운은 음이라. 그 음양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오행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음양이 특징, 그 음양이 뭔데 그러면 이거거든요. 그럼 오행이 뭔데? 그럼 그 음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음은 어떤 특징, 양은 어떤 특징 이거잖아요. 그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양은 발산하는 기운, 그죠? 발산하는 기운, 발산하고 막 분열하고 확산하는 이런 기운을 양이라고 한다. 발산하고 막 확산하고 막 이러한 기운을 양이라고 한다. 그 반대예요, 반대. 음의 기운은 수렴하는 거야. 다시. 이 특징이죠.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양은 음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이죠. 활동적이다. 그죠? 음은 양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겠죠. 활동적이게 움직임이 덜한 상태. 이러한 상태. 그러면은 자, 이 양의 상태와 음의 상태는 양의 성격과 음의 성격은 그죠? 그럼 양은 주로 양이라 하면 느낌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은 자 다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은 죽었는 상태, 양은 살아있는 상태. 눈을 감으면 음이요, 뜨면은 양이라, 그죠? 보이는 상태. 그러면 양이란 어떨까요? 자 이게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내 사주 8글자 중에 양에 해당되는 글자가 많아. 그럼 그 사람 성향이 어떨까요? 자, 근본적으로 이제 그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남자는 양이라 했고 여자는 음이라 했는데, 그죠? 비록 내가 겉모양은 내가 남자의 양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내 명의 8글자를 보니 음의 글자가 다 8개로 꽉 찼어. 그러면 나의 성향은 어떨까요? 멀쩡하게 남자같이 생겨갖고 가시나 짓 하고 있네 이거잖아요. 표현하자면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느낌. 그래야지 이 명리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과 자연의 음양의 변화가 어떻고 막 너무 막 이래 학문적으로 이래 들어가면 또 이해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느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반대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여자 선생님들 명예 그 8글자가 팔자 아닙니까? 팔자가 보니 전부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로 가득 찼어. 그러면 그분은 모습은 진짜 천상 여자 같은데 무슨 맛이 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치마만 둘렀지 남자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런 해당되는 이걸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우리는 음양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명리학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우선 그 특성들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은 발산, 확산 이러한 활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뜻하더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 음이란 다시 수렴하는 거, 돌아가고 수렴하는 거. 이러한 운동성을 양과 음의 운동성이라고 한다 이거거든요. 느낌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양 속에서는 또다시 이제 이 나누어진 거죠, 그죠? 양의 속에서는 다시 봄과 여름의 사상 중에 봄과 여름, 음에서는 가을, 겨울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봄은, 여기서 보면 봄은 오행적으로는 봄은 또 목이라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화는 여름에 해당되는 기호고, 토는 가운데 있는 기호고, 양과 음을 조절해주는 기호. 그죠? 이 서로 이 조절해주는 기호. 조절 및 전달해주는 기호. 금은 가을의 기호고, 수는 겨울의 기호예요. 겨울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봄은 목이고, 그죠? 봄은 목이고 여름은 한데, 그럼 요게 이제 양이라 했으니까 결국은 명리적 기호로는 여름은 목과 화는 여름에 이 양에 해당되고, 명리적 기호로 금과 수는 또 가을, 겨울은 음에 해당된다. 그럼 여기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결국 목과 화는 여기죠. 그 다음에 금과 수는 여기 해당된다 이거 아닙니까? 토는 어딥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가운데의 기운을 토라고 하고 요거잖아요. 요 모양을 조개에 대비시키면 요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 결국 또다시 명리적으로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뭔가가 시작하기 이전에 양의 이 운동성을 양의 운동성, 확산하고 발산하고 뭔가를 가장 먼저 이 발산하고 활동하기 가장 먼저 활동하는 거, 이 양의 운동성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걸 목이다. 여기 시작이 있는 거예요. 양의 운동성이 출발이잖아요. 출발, 그죠? 하는 그것을 명리적 기호로는, 오행적 기호로는 목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목은 시작이고 출발이고 이런 단계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 8글자 속에 목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목에 해당되는 10개의 천간의 기운들, 10개의 하늘이 변화하는 기운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면허시험 칠 때 나오잖아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거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목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